안녕하세요. 한글 2004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 강좌로서 제20강 메일머지 청첩장 제작과 라벨 문서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첩장 보낼 주소록을 우선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청첩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머지 표시 달기, 메일머지 만들어 가지고 봉투 출력하기, 그리고 라벨 문서 만들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과 같은 메일머지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봉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청첩장 봉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받는 사람의 주소를 인쇄할 경우에는 각각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2004 메일머지 기능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메일머지 기능에서는 윈도우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소록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파일로 작성되는 데이터 파일들을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물을, 똑같은 내용물을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주소에 각각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은 이 기능을 쓰게 되면 간편할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첩장에 보내게 될 주소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새 글을 하나를 새 문서를 연 다음에요. 데이터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편집 용지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첫째 주 데이트 파일이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첫째 주에는 첫 줄에는 필드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필드 개수를 여기서 이름, 주소, 우편번호 세 가지를 한 줄씩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필드가 지금 3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과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3개의 필드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3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3개의 필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커서가 옮겨간 다음에 줄을 바뀌어 가지고 우편번호 문자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각형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첫 줄에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3을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름을 첫 번째 필드에 입력하고 두 번째 필드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또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입력해서 문자표에 가서 네모난 상자가 들어있는 입력하기 위해서 원문자 조각에 가서 보면은 지금과 같은 네모난 글자들이 있습니다. 네모난 사각틀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씩 골라서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숫자를 선택을 해서 임의적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편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입력을 대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편번호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 이것을 반복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여러 주소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3이라는 필드를 놓고 이름, 주소, 그
다음 우편번호 3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세 가지 필드에 맞춰서 엔터키를 이용을 해갖고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주소록으로 나중에 메일머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다 입력을 했으면 다음 메일머지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주소록이 적혀 있는 것을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강좌 제작에 가서 청첩장 주소록이라고 이름을 자, 청첩장 주소록 연습이라고 해서 적어 놓게 되면은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소록을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새 문서를 하나 열어서요. 문서의 크기를 이제 편집 용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에서 편집 용지에 가서요. 사용자 정의로 폭은 100, 봉투의 크기에서 봉투의 면이 크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105로 여러분들은 봉투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봉투의 크기를 자로 재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지 방향은 좁게 이렇게 해놓고요. 여백은 위쪽에 15 정도 놓을까요? 자, 여백도 적당히 설정을 하고요. 아래쪽 여백은 10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었으면 설정을 눌러서 편집 용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첩장을 만들어서 봉투에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는 봉투 인쇄를 해야 되겠는데 각각의 주소에 받을 사람들은 주소록에 메일머지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주소를 여기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적당히 주소와 오프면 어쩌고 해서 몇 번지 임의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자, 전화는 전화 모양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031 아무렇게나 저는 지금 임의적으로 연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있으므로 현수님 또 김아목의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를 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F10을 눌러서 정각 지금 문자표 입력에서 자, 원문자 조각에 가시면은 또 입력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선택 번지수를 내가 원하는 번지수를 골라서 이런 번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넣기를 해서 중간에는 대시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적당히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들여쓰기를 이 정도 가운데쯤 해놓고요. 또 조금 정렬을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은 좀 크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잘 보이게 이렇게 하고 좀 진하게 해볼까요? 그리고 다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의 크기가 적당히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 우편번호는 한 줄 더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은 조금 글자가 작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위아래 간격을 100%로 좀 줄여서 위로 좀 올라가서 지금 정도 적당히 꾸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가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편번호도 조금 글자를 12 정도 보이게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꾸며진 것 같지요. 자, 이렇게 해서 청첩장을 만들 때는 청첩장이 이제 왼쪽에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누가 보내고 있는 결혼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이 인쇄가 된 상태에서 봉투를 맞춰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내용을 적지 않고 그냥 하얗게 두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일머지로 받을 사람만 기록을 하면 되겠죠. 메일머지로 받을 사람을 기록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머지에 이제 메일머지를 이용을 해서 인쇄를 해서 여러 사람의 주소로 각각의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인쇄를 하려면 그 위치에 메일머지 표시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엔터를 2번, 3번 정도 눌러서요. 자, 우측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정렬을 해서 우측에 지금 받을 사람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어느 위치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메일머지 표시인데요. 이 메일머지 표시를 이용해서 주소와 이름 아까 처음에 만들어뒀던 데이터 파일에서 주소와 그 다음 이름과 그리고 우편번호 3가지를 메일머지 표시를 여기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에서 이제 커서가 넣을 위치가 되었으면은 도구에서 메일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클릭을 해서요. 이렇게 메일머지 표시 달기 창이 나오죠. 네, 그러면 한글 문서 이 탭으로 가서요. 필드나 필드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우리는 3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을 입력을 해서 넣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3이 맨 위에 적혀지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은 우리가 이제 1, 2, 3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우편번호 부분이 위로 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이름 앞에서 누구누구 기하라고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꿈을 해서 또다시 메일머지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요. 표시 달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름 넣기를 해놓고 그 뒤에 누구누구 귀하라고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자고 쓰고요. 자, 귀하 앞에 한 칸을 띄울까요? 이렇게 띄워서 쓰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누구누구 귀하라고 쓰고 네, 지금 데이터 파일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맨 첫 번째 필드가 이름이고 두 번째가 주소고 세 번째가 우편번호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했다가 이름은 1번이고요. 주소는 2번이죠. 자, 누구누구 기하 이름이 1번이기 때문에 수정을 1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2번에 나와 있었죠. 나 2번으로 바꾸고요. 2번에는 세 번째는 우편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도구에서 메일 머지 표시 달기를 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우편번호를 끝에 달 거기 때문에 넣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메일 머지가 세 가지가 전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편번호는 한 칸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글자 간격을 글자는 12 정도로 하는데 글 사이의 간격을 50%로 줄여서 위로 위에를 하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메일 머지 표시하기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 머지 표시가 끝났으면은 메일 머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도구에 가서 메일 머지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주소를 자료가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파일 아까 금방 저장을 했던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만들어 두었죠. 청첩장 주소록 연습이라고 데이터를 만들어 둔 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선택을 해 놓고요. 출력 방향은 지금 프린터를 하지 않고 화면상으로 임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한 것이므로 화면에 체크를 해 놓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과 같이 메일 머지를 이용해서 주소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주소에 입력되는 걸 보니까 지금 번지수가 맨 위에도 되고 맨 아래도 되고 잘못되었죠. 그래서 맨 위에는 사람 이름, 두 번째도 사람 이름, 맨 위에 주소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전부 없애고 새로 메일 머지 표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도구에 가서 메일 머지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연습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잘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소록 이 우편번호가 있는 곳에는 엔터를 쳐서 한 줄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도구에서 메일 머지를 가서 다시 만들기를 하면 다시 연습 데이터 파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한 줄 아래로 내려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꾸며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의 주소도 잘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이 크게 보이도록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어느 아파트에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고 이 보내는 사람들이 주소가 아까 데이터 파일에 있던 주소로 전부 인쇄를 하게 되면 각각 그 해당되는 데이터에 있는 사람 수만큼 인쇄가 각각 해당되는 사람만큼 각각 다르게 인쇄가 다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메일 머지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일 머지를 이용을 해서 인쇄하는 것 말고 두 번째로 라벨 문서를 이용을 해서 인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문서들은 문구점에 가면 많이 여러 형식으로 팔지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라벨을 하나를 골라다가 사서 인쇄를 해서 그냥 라벨을 붙이기만 하면은 편지 보내는데 쉽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구에서 라벨에 가면 라벨 문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라벨 문서 꾸러미들이 있는데요. 라벨 문서 꾸러미에서 내가 원하는 문서 어떤 것을 사고 왔는지 문구점에서 어떤 것을 사왔는지를 골라서 소봉투 16칸짜리 요것을 클릭을 해서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소봉투 16칸짜리 이렇게 클릭이 문서를 꾸밀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주소를 내가 보낼 사람의 주소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낼 거다고 했을 때는 주소를 하나를 갖고 와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중간 정렬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소를 붙이게 되면은 엔터를 쳐서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다른 16개에 전부 넣어야 돼. 똑같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을 자동 채우기 후에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F5를 3번 눌러서 전체 선택이 된 다음에요. 표에서 자동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첫 번째 셀에 있던 것들이 똑같이 전체 셀에 전부 글자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이용을 해서 미리 보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은 자동 채우기가 되어서 이렇게 인쇄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16칸짜리의 그 라벨에 맞게끔 인쇄를 누르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끔 인쇄가 되어서 라벨을 봉투에 붙이기만 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라벨 문서 만들기와 메일 머지를 이용을 해서 인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20강 메일머지 청첩장 제작과 라벨 문서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글 2004를 제20강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였는데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이제 문서 편집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고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